신제품부터 이야기거리까지 이래저래 여러 소식이 들렸던 한 주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죠. 6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롤렉스입니다. 롤렉스는 르망 24 레이스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데이토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데이토나 자체가 롤렉스의 대표 모델이라 불리기도 하고 특유의 배경까지 더해져서 레이싱워치의 상징적인 모델인데요. 100주년이라는 키워드를 등에 업으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채웠다고 생각됩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베젤에 표현된 빨간색 숫자 100과 오픈 케이스백 정도일 테고요. 40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칼리버 41322이 주요 스펙입니다. 당연히 구매와 관련된 문제는 뒤따르겠지만 이를 제한다면 아쉬움 없이 멋진 모델임에는 이견이 없겠습니다. 브레게입니다. 70년 역사의 경위를 표한다면서 타입 20을 공개했습니다. 브레게 하면 아무래도 드레시한 시계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50년대부터 여러 항공기용 크로노그래프를 납품하거나 조종사들에게 시계를 납품했던 역사가 있고 이번 모델은 그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용과 민간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두 모델 모두 42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을 보여주면서 무브먼트는 칼리버 728과 728 하나로 구분됩니다. 최근에 이런 디자인의 시계는 마이크로 브랜드쯤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모델을 계기로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많이 출시되기를 바라봅니다. 론진입니다.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암암리에 퍼지던 콘퀘스트 신작이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데요. 국내 후기를 봐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이드로 콘퀘스트의 인기가 더 높았는데 이번 모델을 기점으로 콘퀘스트가 다시 역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콘퀘스트는 사이즈가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보이는데 디자인 구성을 볼 때는 체감 사이즈는 조금 작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5가지 색상의 41mm 케이스 사이즈 100m 방수 성능의 L888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28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근 론진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은 거의 다 호평을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봅니다. 게코타입니다. 간만에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오션 스카우트라 부르는 다이버워치인데요. 저는 게코타를 꽤나 좋아하지만 이번 모델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코타의 특징이자 장점인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디자인이 이번 모델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호불호 없을 디자인이긴 하죠. 작은 시계가 유행인 요즘에 잘 맞게 38.5mm 케이스 사이즈의 200m 방수 성능 미우타 9039를 사용했고 스트랩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르지만 499파운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게코타의 최신 제품들을 보면 조금 안정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시헌터 시리즈처럼 게코타만의 매력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몬데인입니다. 몬데인도 오랜만에 쿠션 컬렉션이라는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했습니다. 몬데인 특유의 다이얼 디자인의 쿠션 케이스를 가미한 모델인데요. 남성용은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한 그랜드 쿠션, 여성용은 뿌띠 쿠션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남성용 41mm는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여기에 쿠션 케이스를 사용해서 조금은 더 커 보일 수가 있겠고요. 크로노그래프가 디자인을 해친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몬데인도 금방 여러 파색 모델들을 내놓는 편이라서 조금 더 기다리면 원하는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남성용을 기준으로 41mm 케이스 사이즈의 50m 방수 성능, 론다 5030 무브먼트를 사용하고요. 비건 가죽이나 페트병 재활용 스트랩도 포인트입니다. $595로 시작하는데 상징과도 같은 흰판은 벌써 품절이네요. 조디악입니다. 슈퍼시울프를 대상으로 새로운 색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펙이나 가격은 기존 모델들과 동일하고요. 파스텔 톤 모델 하나와 녹판 모델 하나씩입니다. 사용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 디자인이지만 워낙 잘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컬러도 거뜬히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국내에서도 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리입니다. 옥토 로마라는 모델을 출시 예정으로 공개했습니다. 옥토 시리즈는 특유의 넓고 각진 케이스가 상징적이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제법 둥그러진 케이스가 눈에 띕니다. 인덱스의 비율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변화임에도 옥토의 아이덴티티는 잘 살아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3가지 색상의 41mm 케이스 사이즈, 100m 방수 성능, BVL191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985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크로노그래프 모델도 있으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이코입니다. 세이코에서는 재미있는 디자인의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스펙스 스피드 타이머 SFJ 시리즈인데요. 딱 봐도 시간 측정 기능을 강조하는 것 같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스타워치 디자인이 떠오르는데 세이코나 시티즌에서 이런 디자인의 시계를 볼 수 있었죠. 미키마우스나 팬더 발자국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42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태양광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4가지 색상이 있고 7월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가로 세이코 5에서는 빈티지풍 다이버 워치를 선보였습니다. 디자인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구형 로고를 사용한 게 재미있고요. 15,555개 한정판이라고 하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7월 공개 예정입니다. 젤로스입니다. 젤로스는 해머헤드 시리즈의 여러 모델을 추가했는데요. 특징들이 좀 대단한 모델들입니다. 해머헤드 시리즈 자체는 크고 각진 디자인 덕에 아주 강력한 인상을 줬는데 이번에는 다이얼에도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보시면 독특한 색감이라든지 질감, 표현, 소재 등에서 많은 개성을 선보이고 있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스펙과 가격에서도 큰 강점을 가지는데요. 티타늄 소재의 43mm 케이스 사이즈의 300m 방수 성능, NH35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최저 42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건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출시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젤로스가 보통 스펙이나 소재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대를 선보이긴 했었죠. 블랙팁이나 호라이즌처럼 조금만 개성을 낮춰준다면 독보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거입니다. 예거는 리베르소 1 듀에토 주얼리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5개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케이스가 가장 큰 외적 특징이고 마찬가지로 듀오 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으로 가면 더 대단해지는데요. 719개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거가 요즘 가격 관련 이슈로 말들이 많은데 이런 모델들은 가격을 고려하면서 구매하는 모델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남성용 시계는 아니니까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텍 필립입니다. 파텍 필립은 후술하겠지만 일본에서 도쿄워치 아트 전시회를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 손목시계를 포함한 꽤 많은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목시계와 회중시계가 주로 보이고 있고요. 손목시계는 컴플리케이션을 강조하는 모델들이 많고 회중시계는 일본의 특징을 살린 모델들이 많습니다.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접근이 쉽지는 않은 모델들이고 일본의 특징이 담긴 시계는 아무래도 구매 의사가 좀 떨어지겠죠. 뭐가 어찌됐든 수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는 파텍 필립이니만큼 품질에 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파네라이가 팝업 스토어를 진행합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서 라디오미르 컬렉션 팝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더현대 서울 1층에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한 세일이나 이벤트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고 있는데 또 현장에서는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거도 팝업 전시를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골든 레티오 아트쇼라고 불리는 이 전시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에서 진행이 되고 특별히 예약 같은 건 필요 없이 산책 코스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기들을 보면 시계를 전시하거나 체험해보는 부스는 없는 것 같고요. 야외 박물관처럼 예거의 헤리티지를 관람한다든지 아트쇼 등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지방에서도 좀 진행해주면 좋겠네요. 파텍 필립도 전시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건 국내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조형물과 장식, 또 신제품 구경, 헤리티지 경험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텍 필립이 이 전시에 꽤 힘을 쏟고 있고 이번 전시를 포함하면 6번째 전시인데요. 보통 2년 주기로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문제 등으로 지금은 약 4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거고요.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무료지만 예약은 필요하니까 일본에 계신 분들은 파텍 필립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워터픽을 사용한 시계줄 세척글입니다. 이 워터픽이 수압도 꽤 강하고 물줄기도 가늘어서 브레이슬릿 세척에 굉장한 강점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보통 칫솔이나 초음파 세척기 등을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한 후에 워터픽을 사용해도 묵은 때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딱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저도 하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다이소 배터리 이야기였는데요. 다이소의 일부 쿼츠 시계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해봤는데 제가 가진 시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들이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들은 호환되는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압이다 누액 문제가 있어서 보통 추천은 안 한다고 하네요. 유명한 소니 배터리나 레나타 배터리도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택배비가 더 크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사면 좀 개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세이코 탁상시계가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사용되는 계측기를 축소한 디자인의 시계인데 탁상시계가 뭐가 더 필요한가 싶다가도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거기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서 4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거치대를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라이트나 알람, 달력, 스톱워치 등 디지털 시계 기본 기능들도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이코 클락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